자, 뉴스 몇 가지 정리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시장 전문가하고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영로 차장이 오늘 또 주제 이슈를 어떻게 뽑아오셨는지 첫 번째 이슈를 좀 보도록 하죠. 끝이 안 보이는 자동차 반도체의 대란. 뭐 공급발 이슈는 계속 네. 나오고 있죠. 원자재발 이슈부터 시작해서 예. 반도체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2차 전지 배터리, 네. 배터리의 소재값도 지금 폭등하고 있죠. 폭등하고 예. 급등하고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차량의 가격도 오를 거고 예. 뭐 소비자가 어느 순간 이게 비싸도 사겠다 그러면 사는 거지만 전기차 안 타고 그냥 자전거 타겠다면 자전거 타는 거죠. 자전거도 요즘 전기 전기바이크. 자전거. 네. 자, 어찌됐건 그럼 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자동차 반도체 부분의 공급난 부분이 일단은 예상보다는 더 늦춰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차 한 대당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200개 정도가 탑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각종 센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고 가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의 개수가 5배 가까이 증가한 1000개 정도가 탑재가 되는데 네. 이게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차량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그 반도체 생산 업체들한테 그거를 좀 이제 주문을 안 냈던 게 거기에서 이제 일반 가정 반도체로 돌리면서 그거에 다시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전기차가 또 생각보다는 좀 기하수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더 이제 추가되고 있고 그리고 한 2025년이든 뭐 이때를 목표로 해가지고 또 자율주행 차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 차 들어가게 되면은 또 반도체가 거의 한 2,000개 가까이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단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 TSMC라든지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뛰어들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게 반도체의 단가가 우리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것들 집적도를 높이고 고부가 가치 좀 산업 부분이지만 차량용 반도체는 각 반도체마다 각자 할 일들을 메모리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탑재시키는 형태로 제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롬바이오스라는 이런 형태의 그 반도체 부분의 특성처럼 네. 그 안에다가 프로그램 탑재해가지고 그거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단순화되고 또 내구성이 뛰어나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게 좀 단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익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반도체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이 팔리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게 해소가 되게 되면은 또 이제 투자했던 부분들은 손실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1,0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를 탑재해야지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가 그 단가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온다고 하는데 차량 반도체를 들어가는데 그 내구성 테스트의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한 10년, 8년에서 10년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그 내구성 테스트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업체들이 뛰어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 부분들이 참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딜레마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아침에 2%대가 올랐네요. 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겠죠. 네. 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나 퀄컴 네. 이런 회사들, 네. 비메모리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래픽 예. 쪽. 하여튼 뭐 차량도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MLCC 같은 것들도 네.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반도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이 부분들을 다 전기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MLCC가 기본적으로 다 딸려 들어가요. 네, 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반도체가 뭐 이 기존에 200~300개에서 그 1000개로 늘어나게 되면은 MLCC도 그만큼 뭐 2배, 15배 이상씩 그렇죠. 이렇게 다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완성차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품들, 네. 반도체라고 쳤을 때 지금 뭐 공급이 많이 달리니까. 그렇죠. 네. 그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거를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들이 들어가는 게 맞냐 틀리냐 네, 네. 이 부분들이 참 딜레마인 건데 그러니까 증설 얘기가 그래 따라 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캐펙스 증설을 네. 단행한다 이런 네. 이슈 때문에 관련된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들 공급사들이죠. 네. 관련 기업들 다 들썩들썩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진성이냐 네. 아니면은 또 이러다 말 거냐. 그 부분은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관성이 다 있겠죠. 예, 투자가 진행되는 것들은 맞고 그거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기대를 갖고 움직이는 것들도 맞는 거고요. 네. 다만 지금 현재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대한 거 기존에 이제 그 800mm죠. 지금 이거 반도체 쪽에 생산하는 이 웨이퍼 부분들이 네. 이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그거를 공장을 또 증설을 하면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 시간적인 문제.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업체가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가정용 쪽으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렇게 전환했던 부분들을 빠르게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전환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원활하지가 않고 가정용 반도체 그러니까 가전기기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들도 좋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나가던 것들은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좋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러면 또 고리를 걸어야 되잖아요. 네. 묶어가지고. 네. 오늘은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주제나 이슈를 했으니까. 네. 뭐, 그래서 또 이제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기업은 무엇인지. 예, 그래서 뭐 비슷한 쪽이긴 한데 일단은 테크윙을 제가 좀 갖고 테크윙. 와봤는데요. 테크윙이 이제 1분기 매출이익이 669억, 영업이익이 142억 원으로 1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낳았는데 원래 1분기 좀 비수기 쪽에 있던 그런 산업이었는데 작년 말에 비해서 매출액도 안정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이크론의 투자 확대 및 빈메모리 검사 장비 신규 고객들에 대한 수주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2021년도에 지연됐던 이제 메모리 핸들러 쪽에서 공급이 정상화를 좀 이뤘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수익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겠냐. 또 특히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솔리다임을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인수해가지고 그쪽에 또 필요한 핸들러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 공급이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글로벌리 파운드리 투자 확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로 그래서 오사트 업체향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이 좀 증가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사트 그러니까 후공정 패키지,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죠. 후공정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도 장비의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쪽에 이제 핸들러 장비라든지 이런 쪽을 공급하는 테크윙이 좀 수혜를 많이 보지 않을까. 네. 예. 용어 다 어려요, 그죠? 네, 그렇죠. SSD부터 해갖고 버닝 테스트용 챔버 한글로 써놨지만 다 영어란 말이에요. 네. 소터, 뭐 핸들러 참.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글로 해가지고 풀이하기에는 좀 이렇게 많이 길어지거든요. 장문이 되겠죠, 예. 물론.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뭐 핸들러야 이제 뭐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핸들링 웨이퍼로 잡아가지고 예, 이렇게 그렇죠. 이송하는 거 뭐 네. 있고. 잡아서 이제 빠르게 이송해서 검사 테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장비라고 보면 되는 네, 거고요. 특히 핸들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학 법칙에 많이 적용이 되잖아요. 이게 가다가 탁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진동이 나면은 네. 조금만 조금이 아주 뭐야? 미세하게. 그죠? 뭐 이게 쉽게 보시면 생각하시면 그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핸드폰 좋아지잖아요. 100배 네. 줌 당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쫙 당겼을 때 아주 살짝만 움직여도 완전히 엄청나게 크게 그렇죠. 움직이는 것처럼 네. 그 아주 미세한 공정들이기 때문에 그 살짝만 움직여도 그렇죠. 예, 상당히 이게 이제 뭐 베어링이나 뭐 기어나 아니면은 뭐 모터나 제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하여튼 복잡해요 그거. 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뭐 DDR5 시장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죠.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면 아까 말한 모든 이런 장비들은 네.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테스팅 기간들이 좀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또 다르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네. 쉽진 않죠. 네. 자, 정리하자면은 앞서 이제 이슈를 반도체 산업을 얘기했고, 물론 그 윗단으로 올라가면 오늘 당장은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연이어서 가면은 우리나라 국내의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주가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제 네. 조금 일어서려고 하는 움직임. 그러면서 이제 캐펙스 증설 얘기가 나오고 그런 체인들이 완성이 되면서 이런 철밥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진입 장벽이 예. 높아서 예.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런 회사들은 사실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쵸. 네. 거기에 이제 다시 활력을 넣어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영업이익, 수익성.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오사트라고 후공정 이제 패키징 업체들에 관련된 이 장비 수요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몇 년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이제 꼭지를 찍는 게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더 추가적인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개선 한 2, 3년 최소한 2, 3년은 더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네. 여기까지. 네. 네, 지금 뭐 산업 정보가 전해지긴 했는데 이것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한미반도체의 김정영 상무라고 항상 정보를 좀 많이 공유하는데 방송을 모니터링하나 봐요. 쭉 보면서 이제 네. 뭐 내용을 전해줬어요. 근데 네. 참고할 만한 중요한 자료긴 한데 읽기에는 너무 길어서. 하여튼 김정영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또 얘기 드려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네. 우리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네, 그렇죠. 여의도에 많은 이 정보원들이 계속 주기 때문에. 네. 네, 하여튼 이거 같이 하면 좋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해 주셨고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테크윙 브리핑을 좀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